저는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제겐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지요. 그 아이만 잘 되면 제가 고생한 인생도 헛되지 않다. 저는 늘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병원 일은 저희 처가에서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치과의사로 잘 키워낸 아들이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은 장모의 입에서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사위, 이제 엄마는 필요 없지 않니? 우리 집안에서 다 도와줄 테니 편하게 모셔드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존재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수십 년을 뼈 빠지게 고생하며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는데 이제 와서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니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누구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가 식구들의 환한 웃음 사이에 서 있었고 저는 홀로 그 자리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제 마음은 너무나 떨립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 혼자 이 싸움을 버티기엔 너무 벅찹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제 곁에 서주셔야 이 긴 싸움의 끝을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들을 향한 제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들은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제 인생이 무너진 건 30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줄 알았던 제 앞길은 한순간에 깜깜해졌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다시 재혼해라, 아이를 혼자 키우긴 벅차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 어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묻더군요. 엄마, 아빠 언제 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울음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내 옆에 있잖아.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그 뒤로 제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오후엔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빌딩 청소를 다니며 새벽까지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교복, 참고서, 학원비를 마련하려면 제 몸이 부서져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힘든 살림살이 속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고 늘 엄마,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밤마다 밀린 빨래를 개며 굳은 살 박힌 손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된다. 이 아이만 잘 되면 된다. 가끔은 주위에서 저를 비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혼자 애 키워서 뭘 하겠냐, 결국 제대로 크지도 못할 거다. 하지만 제 아들은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고 담임 선생님이 머리가 좋다, 집중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헛되이 산 게 아니구나. 이 아이가 내 인생의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손에 쥔 돈이 없어 집세를 밀린 적도 있었고 전기요금이 끊길까 두려워 촛불을 켜고 밤을 지샌 적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배고프다고 할까봐 저는 밥을 굶고 물로 배를 채운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먹어.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제 웃음 뒤에 숨겨진 굶주림과 눈물은 오직 제 가슴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거쳐 의대를 목표로 삼았을 때 저는 하늘이 제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치과의사 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웃게 해주는 그런 의사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이 이런 꿈을 꾸다니. 제가 평생 바란 건 오직 한 가지, 이 아이가 제 삶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더 고생하면 된다. 이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내 몸이 무너져도 괜찮다.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고 새벽까지 불을 켜두며 책을 붙잡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면서 밥보다 먼저 따뜻한 물을 데워주고 허리를 주물러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아들이 저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저는 꼭 해낼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신 게 헛되지 않도록 제가 꼭 의사가 될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저는 새벽 청소를 다녀와도 피곤한 줄 몰랐고 식당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일해도 괜찮았습니다. 제 삶은 고단했지만 아들의 눈빛 속에는 빛나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의대 합격자 발표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밥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학교 컴퓨터실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나 의대 붙었어. 그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아들 정말 해냈구나. 그날 저는 집 앞 시장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사와서 불판 위에 구웠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제대로 고기 한 번 사주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들은 고기를 한 점 집어 제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고생 다 갚아드릴게요. 저는 그 말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제게 한 푼도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생활비로 쓰지 말라며 용돈을 쥐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지요. 괜찮다. 엄마는 내가 있어 힘든 줄 모르겠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의대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책을 붙들고 실습을 다녀오면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항상 웃었습니다. 엄마, 저 힘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원해서 하는 길이잖아요. 언젠가 환자들이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 끝에 아들은 마침내 하얀 가운을 입고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은 제겐 기적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아들을 키워내던 제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던 시절, 전기세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던 시절,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첫 환자를 받고 돌아온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환자가 웃으면서 나가셨어요. 그 순간 제가 정말 의사가 됐구나 실감했어요.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제 삶에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될 줄은. 아들이 치과 의사로 자리 잡으면서 집안에도 웃음이 돌았습니다. 저는 늘 초라한 옷차림만 하다가도 아들 덕분에 동네 어귀에서 의사 아들을 둔 어머니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오랜 세월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애써 감추고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며칠 뒤 처음 만난 며느리 될 사람은 예쁘고 단정했습니다. 인사도 공손하게 했고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도 이제 제 짝을 만났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장모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사위는 저희 집 기둥이 될 거예요. 저희 집안이 든든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치레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깔린 뉘앙스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불편함이 드러났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걸 처가에서 주도했습니다. 저는 의견 한마디 내보려다 번번이 잘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 저는 어느새 뒷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들이건만 제 존재는 희미했습니다. 장모는 손님들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의사라, 이제 저희 집안도 든든하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모를 축하하는 모습에 제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왜 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지? 내가 평생 키워낸 아들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불편한 그림자가 곧 우리 가족의 운명을 흔들 거라는 것을. 아들이 결혼한 뒤 저는 일부러라도 며느리와 처가 쪽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삼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최대한 조심스레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저는 제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큰일이 벌어진 건 아들의 병원 개원 준비 때였습니다. 아들이 치과를 열기로 하자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몇 년간 아껴온 적금을 깨서 내밀었습니다. 이거 많진 않지만 내가 시작할 때 힘이 될 거다. 그런데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손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건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장모가 나서더군요. 어머니, 개원 자금은 저희 쪽에서 다 책임질 겁니다. 사위병원인데 저희 집안이 도와야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세운 병원인데 왜 처가가 주도권을 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원 준비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테리어, 장비, 심지어 직원 채용 문제까지 전부 처가가 결정했습니다. 저는 의견을 내려고 입을 열면 장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전문가인 저희가 맡는 게 맞습니다.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제 존재는 전문가도 결정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경꾼일 뿐이었지요. 더 서러운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 병원인데 엄마가 조금 도와줄 수는 없는 거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히 계세요. 처가 쪽이 다 준비해 줄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워냈는데 이제 와서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잃고 어린 아들 하나 붙잡고 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다른 집안의 품속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배제가 앞으로 어떤 고통으로 이어질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싸늘한 두려움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원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환자들한테 인정받고 바른 의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제 고생의 보상 같았지요. 하지만 병원 개원이 안정되자마자 처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초대받아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상에는 좋은 음식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장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 덕분에 이제 우리 집안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사위가 우리 집 기둥이 되어줄 거예요. 그 말에 제 숟가락이 덜컥 멈췄습니다. 우리 집 기둥이라니? 저 아이는 내 아들인데 언제부터 처가집 기둥이 되었단 말인가? 장인은 잔을 들고 한술 더 떴습니다. 맞아요. 사위가 의사니 이제 우리 집안은 걱정 없습니다. 앞으로 큰 결정은 사위랑 상의해야겠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끼어든 외부인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곁에서 애써 웃고만 있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밤마다 굶주림을 참으며 아들만 바라보던 그 시간들, 허리가 휘어져도 청소 일을 멈추지 않았던 제 모습들. 그 모든 세월이 단숨에 부정당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처가집 식구들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대기실에서 환자들 앞에 서서 장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치과는 우리 사위가 하는 병원이에요. 우리 집안 덕분에 이렇게 자리 잡은 겁니다. 환자들이 박수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순간 얼굴이 달아올라 숨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의 땀과 제 눈물이 만든 병원이 어느새 처가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밀려나도 괜찮은 걸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처음으로 맞이한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부터 떡국을 끓이고 과일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집안과 함께 보내겠지라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잠시라도 들러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언제쯤 올 거니? 엄마가 떡국 끓여놨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처가 쪽에서 다 모이기로 했어요. 장모님이 오라고 하셔서요. 저희는 거기가 있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끓던 떡국 국물이 튀었지만 뜨거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는 편히 계세요.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집은 적막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설날은 남편 잃고 처음 맞이했던 명절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며칠 뒤 동네 지인이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설에 사위네 처가 모임에 갔다면서요? 신문에 사진도 났던데.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큰 호텔 연회장에서 처가 식구들이 모였고 아들은 장모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신문 속 사진에는 아들의 웃는 얼굴이 있었지만 그 옆에 있어야 할 저는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 찢어지는 걸까요? 내가 저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왜 난 저 자리에 없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에게 무엇일까? 친엄마가 맞긴 한 걸까? 명절 이후로 저는 점점 아들과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며느리 집안 사람들과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면 되지 않겠냐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와 장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장모는 제게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바쁜데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저 아들 얼굴 좀 보려고요. 요즘 병원 일도 궁금하고. 그때 장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위 일은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괜히 병원 일이나 가정사에 관여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들 엄마인데 왜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장모는 눈을 흘기며 비웃었습니다. 엄마라고 다 똑같은 엄마는 아니잖아요. 사위는 지금 저희 집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나서실 일은 없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조차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출근 중이라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저는 그 어떤 변명도 위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맞긴 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더 서러웠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지금 저 사람들 손에 넘어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숟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거울 속 제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 아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병원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는 다 기억해. 엄마는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 요즘은 엄마가 내 옆에 설 자리가 없는 것 같구나.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그게 상황이 좀 그래요.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와주는 게 고맙지.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야.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밀려나야 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엄마 고생하신 거. 그런데 지금은 처가 쪽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서 엄마 말씀대로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쓰러질 듯 했지만 애써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엄마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건 내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이야. 제발 그것만은 잊지 말아다오. 아들은 눈을 피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간절히 말했는데도 아들의 입에서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당신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아이마저 나를 잃어가고 있어요. 아들과 대화를 나눈 지 며칠 뒤 저는 또 한 번 가슴을 후벼 파이는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의 병원 개원 1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불려갈 줄 알았습니다. 함께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지요. 새 옷도 사입고 작은 화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은 들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 멋지게 선 모습이 자랑스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사장에 도착하자 제 이름은 초대 명단에 없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명단에 없는데요. 혹시 초청장 가지고 오셨나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복도 한쪽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 아들이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와 장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장모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저희 가족의 지원 덕분입니다. 사위는 이제 우리 집안의 큰 기둥이지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옆에 있어야 하는데 왜 저기에서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때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곧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저를 모른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분은 이미 손에 힘이 빠져 땅에 부딪혀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길바닥을 똑똑 적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당신, 이제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요. 우리 아들마저 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병원 행사에서 밀려난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옆에서 자랑스럽게 사위를 소개하던 장모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저 아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걸까?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수저가 손에 잡히지 않았고 거실에 놓인 아들 어릴 적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이 터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인가 보다. 저 아이가 편하려면 내가 없는 게 낫겠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병원 일로 바쁘다며 몇 달 만에 들른 자리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얘야,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있지 않아도 된다. 너도 가정이 있고 처가도 있으니
나는 그냥 조용히 살겠다. 아들은 깜짝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말씀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그저 늙은 어머니일 뿐이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차라리 아니야, 엄마가 필요해라는 말이라도 해줬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머뭇거리며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아이 곁을 떠나려고 해.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이 아이가 힘들어질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걸까 모르겠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아들과 거리를 두겠다고 마음을 정한 뒤에도 처가 쪽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때 장모와 장인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우연히 진료 끝나고 아들을 보러 갔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위, 이제는 우리 집을 우선 챙겨야 하지 않겠나? 내가 우리 딸 남편이 된 이상 처가를 책임지는 게 먼저지. 장인은 술기운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고 장모는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친정 쪽에 병원 하나 더 내자. 사위 덕에 우리 집안도 체면이 서야지. 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채 환자 앞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마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병원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장모님이 모든 걸 맡으실 거예요. 그게 저희 가정에도 좋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려 수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밀려난 걸까? 내 아들은 저 사람들의 그늘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너무 힘들어요. 한쪽은 엄마, 한쪽은 장모님. 도대체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엄마 편을 들지 않아도 괜찮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라. 하지만 제발 내 뿌리가 어딘지만은 잊지 마라. 아들은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깨가 무겁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처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저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밥을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장을 봐도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목소리가 자꾸만 울렸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아들이 집에 찾아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앞으로 큰일은 다 처가 쪽과 상의하래요. 저도 더는 엄마 편만 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혔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저는 그 자리에서 휘청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하얀 천장과 코끝을 찌르는 양냄새, 팔에 꽂힌 수액 바늘이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옆에는 아들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간신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제발 내가 어디서 왔는지만은 잊지 마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장모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위,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 병원 일은 우리 집안에서 맡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 손을 붙잡은 채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엄마 덕분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도 엄마를 빼놓고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속에서 따뜻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며칠 동안 아들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예전처럼 늦게까지 병원에만 매달리지 않았고 집에 와서 제 밥상을 같이 받으며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 마음이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병원 운영 문제로 처가 식구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불려나갔지요. 그곳에서 장모가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위, 이제 병원 수익도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저희와 상의하세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시게 하고. 저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들에게 쏠렸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오직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지 없이 홀로 저를 키워내셨고 하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시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병원은, 제 인생은 어머니와 함께한 세월의 결실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말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어색하게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를 배제하는 자리에 저는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 덕분에 의사가 되었는지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의 고생이 그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외로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장모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섰습니다. 남은 건 저와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2번 다시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엄마는 필요 없다는 말이 이제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처가와의 갈등이 폭발한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곁을 지킬게요. 더 이상 누구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평생의 고생을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얘야, 엄마는 내가 잘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엄마를 지켜주니 이제 더는 미련이 없다. 아들은 제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가 된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무리 처가가 뭐라 해도 저는 엄마 아들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후 아들은 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리에서 어머니와 상의하겠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제 존재를 인정했고 그 모습은 제 가슴 깊은 상처를 하나씩 메워주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따라오지 못했지만 결국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배우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모 역시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제 자리는 아들의 곁이라는 것을. 내가 평생 지켜낸 그 사랑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목소리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 채널은 매일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하지 않으면 이처럼 진한 눈물과 사이다 같은 결말을 놓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